하기는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집이 깨끗하면 물건을 사고 싶으세요? 배부른 다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한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정은영입니다. 진형의 변호사입니다.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원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착한 소비도 착한가 봐요. 네, 착한 소비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착한 소비가 뭐예요? 착하다는 말을 언제 하죠?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런가요? 사람이 나를 되게 배려하고 날 위해주고 그럴 때 이 사람 착하다라고 하잖아요. 착한 소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착하다라는 거는 소비가 나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남도 생각하고 주변도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소비, 그걸 이제 착한 소비라고 얘기를 해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 뭐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모피 이런 거 안 입는 거, 마트보다는 동네 그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보통 착한 소비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를 생각하는 소비? 그런 소비를 실제 좀 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얼떨결에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네. 얼떨결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채식주의자라서 전 동물, 그러니까 모피나 이런 건 다 안 입거든요. 저도 얼떨결에 하고 있는 거네. 모피가 좀 이렇게 부어 보여서 안 입거든요. 네. 특별한 뭐 그런 정도의 의식까지를 하진 않았는데 아주 어려서 엄마가 사줬을 때 빼놓고는 그 모피나 가죽 제품을 제가 사서 하진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착한 소비라는 것이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착한 소비하면 아까 뭐 유기농이나 친환경 또는 뭐 공정무역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고, 근데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가 아주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착한 소비를 필요할 때 뭐 친환경 유기농 제품은 다른 일반적 가격보다는 좀 비싸요. 그럼에도 이 비싼 가격을 기꺼이 치르는 내가 착한 소비자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저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착한 소비는 뭐 적어도 친환경이나 공정무역이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거 공정무역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너무 세상 복잡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은 착한 소비에 대한 방법이나 이 구체적인 지침이 저에게는 좀 필요해요. 좀 찾기 어렵다, 소비자 입장에서. 착한 소비를. 그리고 특별히 의식을 가지거나 뭐 이러지 않는 한은 앞으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아까 그 얘기를 잠깐 제가 먼저 제가 좀 이어나가면, 그래서 저는 실천할 수 있는 착한 소비는 물건을 덜 사고 덜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제 제가 아이가 셋인 엄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뭔가 필요하면 항상 뭐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가지고서 막 번들로 사서 갖다 쟁여놓고, 갔을 때는 이게 당연히 단가로는 싸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걸 샀을 때 이거를 끝까지 다 쓰고 다 없어진 다음에 새 것을 쓰는 것보다는 중간에 쓰다 보면 흐지부지하거나 아니면 양이 많으면 낭비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큰 것을 대량으로 싸게 단가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의 착한 소비는 적게 사서 적게 쓰는 거. 그게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착한 소비가 아닌가 해요. 좋은데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교과서에 올라가야 될 것 생각으로. 같아요. 맞아요. 저도 완전 100% 공감이고요. 그 적게 쓰게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마트를 거의 안 가요. 왜냐면 마트 가면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온라인으로 이마트몰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든요.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착한 소비는 이런 거예요. 집이 깨끗하면 물건을 사고 싶으세요? 저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물건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집이 지저분해야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또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청소를 잘해야 되는 청소를 거군요.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돼 있으면 우리 저가-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들어? 가혹한 상황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천하는 방법은, 저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집에서 안 쓰는 것들을 모아다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기적으로 하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게 오히려 물건을 덜 사게 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더라고요. 미니멀라이즈라는 요새 세대의 화두도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그 공간으로 인한 행복을 느껴보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저도 집을 줄이면서 생각해 봤었는데 왠지 그 미니멀리즘이 그 외국 용어라서 그런지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없앤다. 심사숙고한 단순함을 추구한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본질에 집중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걸 소중하다고 느끼면 다른 거가 들어올 여지를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다 지금 제가 보기엔 좀 배부른 다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진짜 조금 가장 제 인생에서 힘들게 살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고시원 같은 방 하나를 얻어서 살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첫 번째 깨달은 게 집이 없고 내 공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때 물건은 다 소용이 없어요. 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제가 12개짜리 두루마리 화장지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평상시 살던 대로 12개짜리를 샀어요. 갖다 놓으니까 방이 꽉 차가지고 제가 이렇게 눕기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만큼을 갖는 게 내가 더 살기에 더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 미니멀 라이프 자체가 단순히 이렇게 조금 팬시하게 보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게 뭔가. 그래서 사실 그때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계기가 됐는데 내가 언제든지 삶에서 한 가방 2개 정도를 들고 떠날 수 있을 만큼 심플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그게 대한 일본의 질문을 미니멀리즘 시작이에요.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공간이 나한테 더 부유한 것이지 물건을 더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저만 해도 지금 아이들 셋이라는 핑계로 웬만한 물건들을 잘 버리지를 않고 있어요. 언젠가는 쓸겠다. 이 집은 내가 살기 위한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주면서 이거를 유지한다는 게 참 낭비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 비싼 집값에 물건이 사니. 짐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큰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어이없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착한 소비라는 게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거, 동물 복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이런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어떤 환경 물려주는 예, 이런 것들이 착한 소비라고 더 쉽게 정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저는 그 착한 소비가 저에겐 참 절실한 게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맞아요. 이 지구의 환경이든 우리나라의 상황이든 이런 게 저에게는 이제는 제 삶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이 소비가 정말 지속 가능할까?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도 그런 삶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해서 제가 되게 섬뜩하게 느껴질 때가 요새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책임이 말씀해 주신 있어요. 것 중에 그 아름다운 가게 얘기도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잊어버렸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아나바다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그럼요. 80년대 시작했던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때 만든 단어거든요. 그런 정신이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거를 아나바다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 아이들이 본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물건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바뀌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연말에 송년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불필요한 이 무슨 기념품 등등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갖고 들어오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쇼핑백을 열어보지도 않고 처박아둘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결국은 우리에게 과잉 소비로서의 스트레스가 되시 이게 너무 나에겐 꼭 필요해서 너무 기뻤다라는 경험보다는 아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과잉 소비의 이 패턴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절제시킬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진짜 저는 고민스러워요. 이런 부분은 우리 나중에 또 경제, 돈, 자녀 경제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 착한 소비가 적은 것이 좋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네, 그것이 굉장히 삶의 부담감을 줄여서 다른 삶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져갈 수 있고 다음 세대에도 좋다. 네, 돈도 아끼겠네요. 돈도 아끼겠어요. 그건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러려면 정리해라. 적은 것이 얼리 어댑터. 이 사회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착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인사는 우리 멋진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시는 이 멋진 여인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소비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소비. 아, 네, 좋네요.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